좌나 우나 이준석 똥 묻으면요 정치 인생 나락갑니다. 반갑습니다. 김영희TV입니다. 자, 장경태 성추행 논란 사건 일파만파로 커져가고 있는데 저는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자, 1년 전의 사건에 대해서 이것이 침묵을 깨고 수면 위로 나온 것 뭐 때문일까? 라는 거죠. 그리고요, 이 민주당에서요, 이 강제추행 사건을 또 내란 프레임으로 덮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내란파리도 이제 끝나가고요, 역풍 제대로 맞을 것 같은데요. 자, 왜 1년 전의 사건이 지금 터질까? 정치권에서 가장 무서운 거는요, 사건이 아닙니다. 사건을 덮고 꺼내고 뒤집는 타이밍이다 라는 거죠. 자, 지금 논란의 중심에선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이 사건은요 단순한 사생활 소동으로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준강제추행 혐의 고소가 접수가 됐고요. 사건은요 경찰 여성 청소년 수사 라인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국면으로 들어갔습니다. 장경태 의원은 뭐 혐의를 부인하고 있죠. 법적 대응 운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좌파 진영이 들고 나온 카드가 내란 세력의 정치 공작 프레임이다 라는 겁니다. 한번 웃고 가야 되겠죠. 정치와 무관하다라고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오히려 정치는 더 깊이 끼어든다 라는 거죠. 이런 방식 내란 프레임으로 몰고 가면요 역풍 제대로 맞을 겁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따로 있다라는 거죠. 사건이 1년 전인데 왜 지금 타이밍에 수면 위로 올라왔는가? 그리고 피해 주장 당사자가요 이준석 측입니다. 이준석의 여성 비서관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장경태와 이준석이 엮였다. 이 부분을 건드리지 않으면요 이 사건 끝까지 프레임 싸움으로만 남는다라는 거죠. 자, 이 흐름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장경태 사건의 핵심 쟁점, 좌파의 모자이크를 제거한 영상으로 펼치는 더티한 여론전의 이유, 그리고 이것을요 혐의를 부인하면서 무고다라고 하지만 즉시 맞고소나 폭행 고소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상식적인 질문이 따라오는 겁니다. 이거 잘하는 게 이준석입니다. 이준석이요 성상납 사건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했을 때 명예훼손이다라고 고소를 하고요. 그 고소가 무고죄다라고 해서 검찰에 송치된 사건입니다. 하버드 학력 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고소했죠. 3년을 넘게 질질질 끌다가요. 3건 다 무혐의 처분 받았습니다. 이준석 하면 따라오는 사건이 뭡니까? 성상납 사건이죠. 아마 그 다음으로 따라올 게 하버드 학력 사기일 겁니다. 자, 이준석 일단 제끼고요. 자, 1년 동안 침묵하고 있던 이 강제 추행 사건이 지금 이 타이밍에 드러났다라는 건 정치적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흥미로운데요. 피해자가 이준석 측 인사라는 사실이요. 이 전체 사건의 성격을 바꾼다라는 겁니다. 아주 재밌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경태에 보이는 왼쪽 손이 있다라고 하면요. 이재명에 보이지 않는 손이 곳곳에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세상에서도 작동하는 듯 최근 들어서 채널에 수익 제한, 광고 제한이 자주 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댓글 한 줄이요. 이 막힌 알고리즘을 뚫는 유일한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저뿐만이겠습니까? 우파 플랫폼이 저와 같이 억압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 한 번 그리고 댓글 한 줄이요. 보수의 비밀병기들까지 활성화시키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클릭과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모자이크를 제거한 영상을 역공한답시고 막 뿌려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읊어대는 말이 뭐냐? 좌파들이 머리가 좀 나쁜 것 같은데요. 편집본이 아니라 핵심은 원본이죠. 온라인에서는요, 이 모자이크를 제거해 놓고 난 다음에 그것을 근거로 뭐라고 하냐면 여성이 먼저 이 장경태 어깨에 손을 올렸다. TV조선이 의도적으로 프레임을 만들었다. 라는 식으로 역공을 하고 있습니다. 모자이크를 제거한 버전으로 강제 추행을 당한 피해자 여성을요, 또 꽃뱀이다. 라는 식으로 2차 가해를 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장경태가요 신체 접촉을 당한 피해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여성이 더 문제가 아니냐라고 역공을 취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거 좌파리들이요 예전에 피해 호소인 이러면서 이 박원순 성추행 킁킁 너의 스멜이 느껴져 뭐 이런 생각만 해도 지저분한데요. 이런 식으로 피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거듭거듭 했었죠.
자, 해당 영상만으로 성추행 여부를요 확실히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여성의 오른손뿐만 아니라 장경태 왼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주목해야 되는 겁니다. 허벅지 위에 손을 얹은 것이 아니라 허벅지 깊숙하게 손을 열심히 움직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장경태의 나쁜 왼쪽 손이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 상식적으로 딱 한 줄이면 되는 겁니다. 편집본으로 결론을 내리면 그건 수사가 아니라 선동이다라는 거죠. 장경태 의원도요 영상이 편집됐다라는 취지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필요한 건 단 하나겠죠. 최초의 원본이 뭔지, 원본의 시간대, 그리고 각도, 사운드가 무엇인지, 누가 어떤 의도로 모자이크를 씌웠고 지웠고 유포하고 있는지, 이걸로 수사를 확정해야 되는 겁니다. 민주당의 부대변인이다 라는 사람이 또 나와가지고요 장경태를 쉴드 치면서 뭐라고 했냐, 장경태 그럴 사람이 아니다 라면서 이 여러 사람들이 있는 회식 자리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있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하면 그런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도 해석이 가능하죠. 자, 그러면서 장경태가 지금 이렇게 공격을 받는 건 내란 세력, 국민의힘에서 이 장경태가 눈에 가시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정치 공작으로 무고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 공작이다 라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자, 정치권이 해야 될 일은 뭐 내가 장경태다 뭐 이런 구호가 아니라 원본 제출, 포렌식에 대한 협조, 수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해야 되는 겁니다. 장경태는 이준석식으로 무고다라면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는 입장만 내고 있다라는 거죠. 무고라면요 가장 정상적인 대응이 뭐냐면 즉각 맞고소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는 포인트는 단순합니다. 정치 생명이 걸린 사안인데 상대가 이제 뭐 무고로 지금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라고 하면 상대방에 대해서 고소를 진행해야죠. 맞고소가 진행돼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런데 못한다라는 건 이거는 이준석 효과가 학습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준석이요 과거의 성상납 사건 의혹이 터지자 이 의혹을 제기한 가로세로 연구소에게 명예훼손을 걸었습니다. 직접 고소를 했다라는 거죠. 고소인 이준석. 그런데 경찰 조사에서요 사실상 뭐 성상납이 있었다, 장부도 있고 여성의 진술도 있고 등등등으로 무고죄로 검찰을 송치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잘못하면 무고로 역풍맞는다라는 걸 장경태가 학습한 것이 아닐까라고 보여지는데요. 또 하나는요 당시에 현장에서요 이 장경태의 목덜미를 탁 잡고 도대체 여자친구한테 뭐 하는 거야 라고 흔들었던 남성이 있습니다. 이 장경태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이 남성은 폭행을 저질렀죠. 그러면 이것도 즉각적으로 폭행 혐의로 고소를 해야 되는 게 자연스러운데 장경태는 입을 닫고 있다라는 거죠. 즉 결백하다라는 말은요 뭐 SNS에서 하는 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행동으로 증명하라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1년 전 사건이 지금 터진 이유, 정치가 개입할 공간이 생긴 건데요. 사건이 1년 전이다 라고 하면 국민들은 이렇게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1년 동안 뭐 했나? 누가 덮었나? 왜 지금일까? 그러니까 이 장경태와 이준석의 이 조직적인 은폐가 있지 않았을까를 생각을 먼저 해본다라는 거죠. 여기서 저는 단정하지는 않습니다만 다만 정치판에서는요 늘 세 가지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피해자 측이 말하기 어려운 구조, 그러니까 권력, 관계, 협박, 불이익, 이것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죠. 자, 두 번째로는 언론과 수사 라인이요 확정 가능한 증거를 모으기 위해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정치 일정, 권력 관계 변화로 덮던 사건이 깨지는 순간이 온 경우다라는 거죠. 저는 3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중에 뭐가 답이든 결국 수사가 말해주겠죠. 그런데 민주당과 좌파가요 여기에다가 내란 프레임을 먼저 꺼내버리면서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요 진실 규명보다 프레임이 먼저구나, 이거 덮으려고 하는데 이런 의문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역풍의 포인트다라는 겁니다. 자, 피해자가요 이준석 측의 여성 비서관이었다라는 점이 저는 핵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더 미묘한 부분은 있습니다. 자, 이준석 측의 보좌관을 둘러싼 또 다른 논란이 최근에 보도가 됐었는데요. 이준석의 5급 보좌관이요 최근에 여성의 성비위 사건에 휘말려가지고 검찰에 송치가 됐습니다. 자, 미묘한 부분이 있죠. 과거에 이준석 본인이
성 관련된 의혹으로 정치권을 크게 뒤흔든 전력이 있다라는 것 국민들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건이요, 장경태 대 피해자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민주당의 방어 논리 그리고 이준석의 정치 생존 제3의 이해관계가 얽히는 판이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국민들이 가지는 질문 하나. 자, 과거에 묻히기도 했던 이준석 관련 징계 청원 이슈, 이번에는 이준석과 관련된 이슈가 왜 묻히지 않았을까? 이준석의 동호 젓가락 발언으로 의원 제명 50만 청원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습습습 사라졌습니다. 민주당 개딸들이요, 청원을 빵빵하게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묻혔죠. 그런데 이번에 장경태와 함께 이준석이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즉 이준석이 보여왔던 힘의 논리를 뛰어넘는 힘이 작동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아니 가질 수 없는데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가 작동하는 겁니다. 자, 대한민국의 민감한 정보는 죄다 대통령에게 보고가 되고 있죠. 윤석열 대통령께서요, 이 김현지를 알고 있었다라는 것만 봐도 대통령이라는 자리가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정보를 취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자리에서 1년 전 장경태 사건을 이재명이 몰랐을까? 서울시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경태가요, 지방선거에서 공천권을 휘두르죠. 막강 파워인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입장에서 정청래 라인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 장경태가 좀 거슬리는 아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거슬리는 아이가 또 이준석과 꽤 친합니다. 4년 전에 코로나 방역 기간 때도 이준석과 장경태가 술 먹는 사이였다라는 건 뭐 세상이 다 아는 사건이죠. 이번 사건은요, 이준석 보좌관 중에 성비위를 저지른 5급 비서관이 이 자기들 회식 때 장경태를 부른 겁니다. 그래서 이 만취한 여성 비서관 옆에 앉혔고 강제 추행을 한 사건이다라는 거죠. 자, 고소장에 적힌 심각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거 불능 상태. 그러니까 여성 상태에 대해서 한거 불능 상태다라고 박혀 있죠. 그리고 주변 만류에도 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본다면 매우 부적절한 자리에 의도 있는 추행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 사건을 1년 동안 이준석과 장경태가 은폐하고 있었다라면 이재명 입장에서는 뭐겠습니까? 일타 쌍피. 강제 성추행을 저지른 현재 진행형 장경태와 성상납으로 낙인 찍힌 과거형, 현재 진행형인지도 모를 이준석과 차도살인으로 제낄 수 있는 일타 쌍피에 가능한 시나리오다라는 거죠. 경찰이 캐비넷에서 뭉개고 있다가 지금 드러냈다. 실제로는 권력 내부에서요, 특정 인물들을 정리하기 위한 계산이 움직였다라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이걸 사실로 말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정치가 늘 그렇게 의심을 먹고 산다는 거죠. 자, 민주당이 지금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어는요, 프레임이 아니라 원칙이죠. 민주당이 정말로 장경태 의원이 결백하다라고 확신하고 주장을 한다라고 하면요, 지금 필요한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수사에 100% 협조하겠다. 원본과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검증받겠다. 결과에 따라서 책임을 묻겠다. 그런데 내가 장경태다, 뭐 내란 세력의 공작이다 같은 말을 먼저 던진다라면요, 국민들은 이중 잣대로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정치적이지 않다라고 주장하면 할수록 더 정치적이다라는 것. 프레임이 먼저인 순간 의심은 폭발한다라는 것. 1년을 건너뛴 타이밍은 결과적으로 은폐, 의혹을 키운다라는 것. 한 줄평 마무리하겠습니다. 좌나 우나 이준석 똥 묻으면요, 정치 인생 나락갑니다. 지금 국민의힘을 흔드는 세력들도 이 이준석 똥 묻은 세력인데요. 이참에 이준석 손잡고 개혁신당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영윤TV였습니다.